폐지 줍는 왕년의 버스기사, 72세 박씨의 이야기. 노년 빈곤의 그림자. IMF 외환 위기의 파고는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실업자 수는 급격히 증가했죠. 그 당시의 고통은 아직도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30년 넘게 버스 기사로 성실하게 살아온 박 씨도 IMF의 직격탄을 맞은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고 이후 재취업의 문턱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젊은 시절 박 씨는 버스 운전대를 잡고 도시의 곳곳을 누볐습니다.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모시는 것이 그의 자부심이었죠.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30년 넘게 일하며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IMF 외환 위기는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퇴직금은 생활비와 자녀 결혼 자금으로 모두 소진되었고 남은 것은 국민연금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고 결국 박 씨는 폐지를 줍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몸은 건강한데 일할 곳이 없으니 답답합니다. 폐지라도 주어야 밥이라도 먹죠. 박 씨의 말에는 깊은 슬픔과 좌절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폐지를 줍는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미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 노년층이 직면한 빈곤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노년 빈곤, 대한민국의 현실. 박 씨처럼 폐지를 줍는 노인들의 모습은 이제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은 40%에 육박합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죠. 노인 빈곤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건강 악화, 사회적 고립, 우울증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폐지를 줍는 노인들은 교통사고, 폭염, 한파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노년 빈곤의 원인. 노년 빈곤의 원인은 다층적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노후 소득 보장 시스템은 아직 미흡한 수준입니다.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낮고 사적연금 가입률도 저조합니다. 또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 부양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부모를 부양하기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노년 빈곤 문제. 김씨 할머니의 이야기. 60대 후반의 김씨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 후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출가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김씨 할머니를 부양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김씨 할머니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고 있지만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김씨 할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령으로 인해 체력적으로 힘들고 일자리도 불안정합니다. 이씨 할아버지의 이야기. 70대 초반의 이씨 할아버지는 퇴직 후 경비원으로 일하며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악화되면서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씨 할아버지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만 병원비와 약값으로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결국 이씨 할아버지는 빚을 내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씨 할머니의 이야기. 80대 중반의 최씨 할머니는 혼자 살면서 폐지를 줍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멀리 살고 있고 연락도 자주 하지 않습니다. 최씨 할머니는 폐지를 줍는 것이 힘들지만 생활비를 마련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최씨 할머니는 외롭고 쓸쓸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노년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노년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노후 소득 보장 시스템을 강화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합니다. 기업은 고령자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정년 연장 등을 통해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는 노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실천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72세 박 씨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 노년층이 직면한 빈곤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노년 빈곤은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박 씨처럼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더 이상 없도록 우리 사회는 노년층의 삶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야 합니다. 노년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모든 노인들이 존엄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늙었을 때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이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노년 빈곤 문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이 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노년 빈곤 왜 이렇게 심각할까요?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핵심은 사회 시스템의 부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제도의 한계.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소득 대체율이 낮아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가입 기간이 짧거나 납부액이 적은 경우엔 더욱 심각하죠. 둘째, 불안정한 노동시장.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가 많아 노후 자금을 충분히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어지죠. 셋째, 부족한 사회적 안전망. 노인 빈곤층을 위한 지원 제도가 있지만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거나 지원 금액이 적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개인이 노력만으로 노년 빈곤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젊어서부터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지만 IMF 외환 위기처럼 예상치 못한 경제적 충격이 발생하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 있죠. 그렇다면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연대입니다. 노년 빈곤은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의 실패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공적연금 제도 개선,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합니다. 기초연금도 현실적인 생활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인상해야 합니다. 노동시장 개혁,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고령자 고용을 확대해야 합니다. 정년 연장, 임금 피크제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노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회적 안전망 강화, 노인 빈곤층을 위한 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을 완화해야 합니다. 주거, 의료, 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인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노년 빈곤 문제, 왜 우리 모두의 문제일까요? 노년 빈곤은 단순히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첫째, 사회 불안 요소. 노인 빈곤은 범죄, 가족 해체 등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경제 성장 저해. 노인들이 빈곤에 시달리면 소비가 위축되어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세대 갈등 심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 마련 과정에서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노년 빈곤 문제 해결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박씨 어르신처럼 폐지 줍는 노인들이 더 이상 없도록 우리 사회는 노년층의 삶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야 합니다. 추천 도서. 노인 빈곤 보고서. 한국 노인 빈곤의 현실과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20vs80 사회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세대 간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당신의 10년 후,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방법과 노후 자금 관리 전략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김씨 할머니, 그리고 노년 여성 빈곤이라는 시대의 과제. 국민연금에 기초연금까지 받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그 돈으로는 겨우 숨만 쉬는 거죠. 김씨 할머니의 힘없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60대 후반,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남겨진 김씨 할머니. 자식들은 모두 출가했지만 각자의 살림살이에 쫓겨 부모님을 제대로 챙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고 있지만 그 돈으로는 월세 내고 공과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결국 김씨 할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령의 나이에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이는 일은 너무나 버겁습니다.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감도 할머니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김씨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 노년 여성 빈곤 문제의 슬픈 단면을 보여줍니다. 특히 혼자 사는 여성 노인의 빈곤율은 더욱 심각합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독거 여성 노인의 빈곤율은 무려 70%에 육박합니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왜 노년 여성은 더 가난할까요? 노년 여성 빈곤의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경력 단절 과거에는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 후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고 연금액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낮은 임금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임금 수준이 낮고 비정규직 비율도 높습니다. 이는 노후 자금 마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긴 수명 여성의 평균 수명은 남성보다 길기 때문에 더 오랜 기간 노후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는 노후 자금 부족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듭니다. 사회적 편견 여성 노인은 남성 노인에 비해 사회적 차별과 편견에 더 많이 노출됩니다. 이는 일자리 구하기, 사회 참여 등의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노년 여성 빈곤,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김씨 할머니와 같은 여성 노인들이 빈곤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적연금제도 개선,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고 기초연금을 현실적인 생활비 수준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여성 고용 확대 및 임금 격차 해소, 여성들이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하고 여성에게 불리한 임금 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노인 일자리 확대, 여성 노인에게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해야 합니다. 사회적 돌봄 시스템 강화, 혼자 사는 여성 노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노년 여성 빈곤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노년 여성 빈곤은 단순히 여성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여성 노인들이 빈곤에 시달리면 가족 해체, 범죄 증가, 사회 불안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는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우리 사회는 김씨 할머니와 같은 여성 노인들이 빈곤과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 존엄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빚으로 연명하는 이씨 할아버지, 노년 빈곤과 건강 불평등의 이중고. 경비일이 뭐 힘들겠어 했는데 밤샘 근무에 찬바람 맞으며 순찰 돌다 보니 몸이 남아나질 않더라고요. 70대 초반의 이씨 할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퇴직 후 경비원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지만 건강 악화로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병원비와 약값을 감당하기 위해 결국 빚까지 냈다고 하니 그의 한숨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씨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 노년층이 직면한 노년 빈곤과 건강 불평등 문제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들은 건강 문제로 일을 그만두게 되면 빈곤의 늪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건강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건강 불평등, 노년 빈곤을 심화시키는 주범. 건강 불평등이란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라 건강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저소득층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만성질환 유병률도 높습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 열악한 주거,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건강 문제는 빈곤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 악화로 일을 그만두게 되면 소득이 감소하고 의료비 부담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씨 할아버지처럼 빚을 내어 생활하거나 심지어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노년 빈곤과 건강 불평등의 악순환, 어떻게 끊어낼까? 이씨 할아버지와 같은 노인들이 빈곤과 건강 문제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적연금제도 강화,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높이고 기초연금을 현실적인 생활비 수준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질 개선, 노인들이 건강 상태에 맞는 일자리를 선택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 수준을 높이고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노후 준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의료 안전망 강화, 저소득층 노인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의료비 지원 확대,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노인들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건강 증진 프로그램 확대, 노인들의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고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노인들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여 정신건강 증진에도 힘써야 합니다. 노년 빈곤과 건강 불평등,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노년 빈곤과 건강 불평등은 단순히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노인들이 빈곤과 질병에 시달리면 가족 해체, 범죄 증가, 사회 불안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씨 할아버지와 같은 노인들이 빈곤과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 존엄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쓸쓸한 골목길, 굽은 허리에 얹힌 고독사의 그림자, 80대 최씨 할머니의 힘겨운 삶. 새벽 4시, 도시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좁고 어두운 골목길에는 희미한 불빛 아래 폐지를 줍는 80대 최씨 할머니의 굽은 허리가 보입니다. 낡은 손수레에는 힘겹게 모은 폐지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자식들은 다 객지에 나가 있고 연락도 뜸해요. 혼자 벌어먹고 살려니 폐지라도 주어야죠.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외로움과 쓸쓸함이 묻어납니다. 폐지를 줍는 일은 고된 노동입니다. 무거운 짐을 싣고 좁은 골목길을 오가는 것은 젊은 사람에게도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최씨 할머니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최씨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 노인 고독사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 건강 악화, 우울증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합니다. 특히 가족과의 단절은 노인들의 삶을 더욱 힘겹게 만듭니다. 노인 고독사,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노인 고독사는 378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9명의 노인이 홀로 쓸쓸히 생을 마감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1인 가구 노인의 고독사 비율은 전체 노인 고독사의 70%에 달합니다. 노인 고독사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노인 고독사는 가족 해체, 사회적 불안, 경제적 손실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 고독사는 우리 사회가 노인들에게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보여주는 슬픈 증거입니다. 노인 고독사 왜 발생할까요? 노인 고독사의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가족 해체, 핵가족화, 자녀들의 독립, 이혼 등으로 인해 혼자 사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족과의 단절은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고독사 위험을 높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노인 빈곤은 고독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노인들의 건강 악화, 우울증 등을 유발하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 혼자 사는 노인들은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기 쉽습니다. 이는 외로움,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를 야기하고 고독사 위험을 높입니다. 건강 악화, 노인들은 만성질환, 치매 등 건강 문제에 취약합니다. 건강 악화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고독사 위험을 높입니다. 노인 고독사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노인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안전망 강화,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의 역할 강화, 지역사회는 노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가족의 역할 강조, 가족은 노인들의 가장 중요한 지지 기반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자주 연락하고 안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인식 개선, 노인 고독사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노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실천해야 합니다. 노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벼랑 끝 노년, 고독과 빈곤이라는 깊은 어둠 속에서
박씨 어르신, 김씨 할머니, 이씨 할아버지, 그리고 최씨 할머니.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뉴스 기사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 노년 빈곤과 고독사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현실입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이들이 왜 폐지를 줍고 빚에 허덕이며 쓸쓸히 생을 마감해야 할까요? 이는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회 시스템의 부재, 경제적 불평등, 가족 해체, 그리고 노인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이 빚어낸 비극입니다. 우리 사회는 나이 듦에 대해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까요? 100세 시대라는 말은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존엄한 노년 누구나 존중받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사회적 연대 노년 빈곤과 고독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노인들을 위한 복지 정책은 단순한 비용이 아닙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입니다. 우리가 늙었을 때 우리 자녀들이 겪을 문제를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따뜻한 관심과 행동입니다. 주변을 돌아보세요. 혹시 혼자 사는 노인 이웃은 없는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은 없는지 살펴보세요. 작은 관심과 도움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목소리를 내세요. 노인 빈곤과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세요.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 노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노년을 꿈꾸고 있나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어떤 노년을 준비하고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노년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